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뇌과학 책을 읽어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알게 됐는데 그게 설명이 이래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뇌를 각성시켜 집중과 주의를 유도하고 쾌감을 일으키며 삶의 의욕을 솟게 하고 창조성을 발휘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제가 그 몰입 상태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로 집중된 상태죠. 쾌감이 있죠. 제가 그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의욕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욕이 솟구치거든요. 그러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파민이 뉴런과 뉴런의 연결을 이렇게 잘 유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이거 도파민이다. 딱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이거 딱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파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도파민은 모든 쾌락의 원천이더라고요. 축구를 관람시에도 결국은 그 재미가 다 도파민인 거예요. 여기에 복픽에는 이제 도파민 물질이 출발점입니다. 보통 식욕 충족과 같은 일회성 쾌락을 담당해요. 복픽에. 근데 이것이 이제 측자핵은 기대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즐기는 거는 일회성보다는 좀 약간 시스템이 달라요. 기대 보상인데 뭔가 기대했다가 성공, 실패 막 이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 도파민이 전두연합령까지 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즐거움은 전두연합령의 쾌감이에요. 거기에 도파민에 의한 쾌감인데 전두연합령은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어서 도파민 과잉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즐거움은 발전을 시키면 훨씬 그 쾌락의 양이 많은 거예요. 생각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생각이 즐겁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는데 골프가 다른 운동과 다른 게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골프는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독이 심하게 되는 그 오락이 바둑이에요. 바둑이. 그 배울 때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거기 맛을 들이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건데 바둑이 생각하는 오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이 뭘 말해주냐면 쾌락의 종류는 파멸적인 쾌락이 있어요. 뭐 알코올, 도박, 약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저거를 즐길 수 있는 회로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조금만 하면은 발달이 돼버려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모적인 쾌락이 있어요. 뭐 전자오락이나 여러 가지 소모적인 쾌락이 있어요. 장벽이 비교적 낮아야 무익하죠. 생산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업무. 그러니까 장벽이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저 회로를. 회로를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길이 안 나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안 나 있는데 저 길을 내면 생산적인 쾌락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시킨다는 것이 바로 생산적인 쾌락의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내가 몰입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필요한 생각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A에 몰입한다. 그럼 잡념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채우는 능력에서 입력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조정하면 구동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구동력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에 의해서 이제 의식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적 중요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의도적인 몰입을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뭐 A라는 문제에 몰입을 해서 하면은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소중해지고 너무나 흥분되고 마치 내가 애를 잉태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강한 애착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더 재밌고 재밌으니까 또 중요하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인 몰입에 의해서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이 생기면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을, 삶의 다른 문제들은 아주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두 연인이라든가 이제 부부가 좋아서 만났는데, 그 사랑의 그 물질, 아까 도파민 뭐 몇 가지 물질이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 뭐 세로토닌 몇 가지 물질이 있는데, 사랑의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렇게 막 강렬하게 작용하는 기간이 뭐 1년 반에서 뭐 2년 반 정도예요. 기껏 해봤자. 그럼 그게 넘으면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식게 돼 있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생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력을 안 했을 때 그러고, 의도적인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점을. 좋았던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좋았던 점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제 뭐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해서 좋았던 점, 내가 그 사람의 그 매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몇 시간을 생각한 다음에 한번 만나보세요.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 몇 주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하면 좋겠죠. 이렇게 같이 서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조정함으로써 구동력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시냅스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내 배우자가 최고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그죠?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나랑 코드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야.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되게 뭐가 안 맞으면 이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거부감이 증폭이 돼요. 계속 증폭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 사람 보는 거가 그냥 고통이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지고 이제 그 사람만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부담이 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좋죠.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할 수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상에 단점만 다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 그 사람이 잘 생각해보면 장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 장점이 좀 적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 장점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 장점에 의도적으로 의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증폭이 됩니다. 이게 증폭이 돼요. 해보세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점은 배울 점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로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돼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몰입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조정을 해서 출력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냅스의 우리가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어떤 시냅스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부위가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증폭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어떤 거기에 조직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제도도 그렇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고. 그런데 자꾸 역기능하고 이렇게 얽히지 말고 그거를 증폭시키지 말고 순기능만 찾아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 활용하는 거예요. 순기능만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입력을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몰입 능력이에요. 내가 필요한 생각을 의식에 넣어서 조정을 함으로써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성과도 좋아지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경험한
몰입, 그 다음에